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뭐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환상 속의 그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전세난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여권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이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근데 김 기자도 뭐 전세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더니 집 구했습니까?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구했습니다. 사정하면 집을 줘요? 아주 힘들게 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어찌 보면 이 상식과도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인데, 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환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논란이 커진 듯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매입 임대주택을 찾은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예. 거기다가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강동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예. 과거에 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진 의원이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언론을 통하면 본특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어찌 보면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같은 건데, 그걸 환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언론을 탓했다.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진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발언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금 많은 국민이 전세를 못 구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고 여당의 미래주거추진 단장이 예. 그 부실한 임대주택 대책을 옹호하려다가 국민적 상식을 환상이라고 깎아내렸으니까 비판을 받는 것도 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임대차 3법이 이제 전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경고가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전세 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또 홍남기 부총리가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내놨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 예. 그 뒤에 이제 임대주택을 전세 공급 대책으로 내놓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인숙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여인숙이요? 예, 예. 누가 한 말인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피스텔이나 레지던트 생각해 보면 호텔 형식의 건물에 살지 못하려는 법이 없죠.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네요. 가격만 잘 조정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네요. 뭐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이 1, 2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 옹호를 하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예, 그런데 김어준 씨 또한 자기가 지금 성북동에 연면적 223제곱미터짜리 2층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서 말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논쟁에 또 상소문 청원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이 뛰어들었는데, 여권의 부동산 실책을 선비들의 과거 시험 형태로 비판했습니다. 보면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고 전월세에 쫓겨난들 어떠하리, 예. 신하여가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문심가라는 글도 있는데, 이 집을 팔고 팔아 100번 고쳐 팔아 재산세와 양도세에 돈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100번 고쳐 팔아 양도세. 예. 안타깝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글들이 공감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환상 속의 그 아파트의 느낌표는 환상 속의 부동산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데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한다. 이게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예, 생각납니다. 예. 24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5단만 내온 분들이 부디 좀 환상에서 좀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5단만 내온 분들, 요 표현이 막 가슴에 와 닿네요.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부도난 기부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그 약속과 관련된 얘기죠? 예, 벌써 1년을 훌쩍 넘긴 일이 됐는데 당시 발표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부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부한다는 금액이 얼마였죠?
예, 그 투자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내하고 자녀하고 처남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14억 원 규모였는데 예. 최근 조 전 장관이 올린 SNS 글에 따르면 작년 사태 이후에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됐다.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돈이 모두 부실화돼서 돈이 사실상 날라갔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실제 확인이 됩니까? 그 펀드 해산 당시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 총계가 이렇게 지금 13억 원 정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액면가 기준이라서 저 돈 자체가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주로 비상장사에 이제 투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펀드가 해산되면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액면가 형태로 13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일단은 표기가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 13억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이제 증권이나 채권 형태로 존재를 어딘가에는 할 텐데 예.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회계법인의 실사와 같은 수준의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만약 투자된 회사가 이제 최종 파산 결론이 난다면 뭐 일부 뭐 10% 20%든 이제 회수를 하든 간에 아니면 한 푼도 못 받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제로로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혹시 앞으로 회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전 장관이 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해야겠군요. 예, 근데 마침 오늘 또 SNS를 통해서 추가 입장을 냈는데 예. 담당 법무법인에서 해산 보고에 적혀 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관련 보도의 표현을 또 인용해서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을 기부할 수 없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직접 투자는 못하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저렇게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 부도난 기부 약속의 느낌표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조 전 장관이 펀드 기부 기자회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예,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강조한 건데 부디 실천할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